음. 어, 두 번째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기 전에 이제 앞서서 이제 그 우리가 이런 로 데이터 표 이런 걸 보면서도 미분을 자유자재로 x로 y로 또 이제 나아가서 이제 3차원에 있는 이 스칼라장 3차원 스칼라장 같은 경우는 뭐 z축으로도 우리가 움직였을 때 파이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다 상상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믿어요.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그 벡터 및 텐서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좀 언급을 하고 어, 넘어가겠습니다.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벡터는 결국 몇 개의 숫자를 한 줄로 묶어 놓은 것이라는데 예. 그래서 스칼라와 아까 스칼라장 또 벡터 화살표가 많이 그려진 꽉 채워진 그 벡터장 또 이제 그 뭐 2차 텐서가 꽉 차 있는 2차 텐서장도 있지 않겠습니까? 예? 그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이게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? 점과 화살표냐?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뭐냐면은 2차원의 경우로 한정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스칼라장은 각 지점에 숫자 하나가 배당이 된 거로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벡터 같은 경우는 음, 숫자 두 개의 묶음이 2차원의 경우 각 지점마다 다 배당이 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뭐 벡터에 대해서 써놓은 거는 뭐 쭉 읽어 보면은 다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라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쭉 따라갈 수가 있는데 이제 만약에 핵심적인 게 뭐냐라고 본다면은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거 같아요. 음, 예, 여기 보면은 이쪽에 그 써 있는 결국은 요 벡터 하나를 A라는 벡터를 표기를 할 때 우리가 뭐 A의 X축, Y축, Z축의 숫자들 하나씩 쓰죠. 이게 3차원의 경우에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, 표시 방법도 있지만 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벡터를 3, 마이너스 1, 7,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도 하고 아래처럼 3 더하기 이게 콤마가 아니라 더하기라는 게 좀 주목을 해주세요. 마이너스 1에 Y축의 기저 더하기 7에 Z축의 기저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 다 가능하죠. 그래서 주목할 거는 요겁니다. 2차원 같으면은 이제 두 개, 숫자 두 개가 부여됐다는 사실. 즉, 아까 뭐 이런 이제 뭐 평면 그림에서 뭐 화살표가 막 쭉쭉쭉 가고 요 그림이 동일한 이야기로 치자면은 이 각 지점마다 숫자 두 개가 다 부여가 된다는 얘기예요. 그 화살표 하나가 이 숫자 두 개의 묶음에 해당이 되니까. 네, 그거예요. 만약에 이게 이제 이런 3차원 공간에서의 벡터장이다, 뭐 이제 벡터들이다 이러면은 이거는
각 지점마다 요 숫자 3개가 다 배당이 된다는 겁니다. 결국은 신분 상승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 한 점의 온도처럼 하나의 그 숫자만 배당이 될 거냐, 아니면 이 벡터장처럼 2개 또는 이제 3차원이면 3개 이런 식의 묶음으로 그렇게 다룰 거냐, 다룰 수 있게 되는 거냐, 이제 이게 말한 신분 상승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. 예.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주 부담 없이 자유자재로 우리가 직관적인 화살표 그림이든 숫자의 묶음의 그런 추상적인 그런 그림이든 머릿속에 쉽게 그릴 수가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그것들이 이런 식으로 그 벡터 형식을 쓰는데 괄호 속에 콤마 해가지고 쓰고 그것을 또 이렇게 늘려서 쓰면은 기저 벡터들의 합으로 보잖아요. X 쪽으로의 그 화살표, Y 쪽으로의 화살표, Z 축으로의 화살표 3개를 X, Y, Z 이렇게 엮어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A라는 벡터를 그리는 방식을 쓰든, 두 가지 다 우리가 머릿속에서는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생각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되고, 그리고 다 이런 것들은 숫자 하나냐 그 지점에, 아니면 숫자 2개, 3개의 꾸러미냐, 이런 걸로 우리가 추상적인 것과 직관적인 것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어야 됩니다.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이게 스칼라장은 0차 텐서라고 그랬고, 이제 요 벡터는 1차 텐서라고 했는데, 그럼 2차 텐서는 각 지점에 뭐가 배당이 되는 거냐? 요런 이제 그 매트릭스 형태, 그러니까는 그 겉모양이 그 행렬처럼 요런 식으로 배열된 숫자 꾸러미가 그 한 지점에 배당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조금 복잡한 얘기니까 지금 수준에서 그냥 참고로 그냥 언급만 하고요. 일단은 스칼라장과 벡터장은 본질적으로 뭐냐라고 물어본다면, 저는 화살표보다는 제 마음속에는 숫자 꾸러미가 이 차원 개수에 맞는, 거기에 비례한 숫자 꾸러미가 형성이 된 것이 벡터장이다.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렇습니다. 요 이제 사전 지식을 가지고, 그리고 우리 미분 연산자 쪽으로 점점 접근을 해 가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잘 나오고 있죠. 한번 보죠. 좋아요. 그래서 보자면은 여기에 지금 이 그래프들을 온도별로 제가 색깔을 다 부여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이 방에 쿨링 에어컨이 작동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지금 식고 있는지, 그거를 쭉 하고 그 비슷한 온도들끼리를 대략 이어보면은 이런 등 포텐셜 라인이 그려진다는 거죠. 그래서 아까 대략 언급한 대로 변화가 큰 부분은 이렇게 라인들이 등 포텐셜 라인들이 조밀하게 있을 거고요.
변화가 좀 더딘 데는 이렇게 좀 듬성, 듬성 이런 식으로 이런 데는 변화가 별로 없는 데입니다. 뭐 예상하시다시피 아까 뭐 백타장으로 바꾸는 게 성공을 해가지고 미분 연산자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 백타장이 생성이 된다면 여기에서는 막 이렇게 아주 대자 화살표들이 나오는 거고 여기는 작게 여기는 벡터의 그 크기가 작겠죠. 변화율이 작으니까. 그래서 결국은 아까 여기 이 2차원에서 이 1차원 데이터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요 등 포텐셜의 개수, 그 단위 거리당 개수가 조밀하게 맞냐 아니냐로서도 그걸로도 우리는 요 변화율의 기울기를 상상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지점 요 지점에서 요렇게 변화를 줬을 때 요렇게 변화를 줬을 때 요것도 상상해야 되고 또 요 한 지점에서의 그 등 포텐셜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이 지점을 확대를 했을 때 안에서의 그 등 포텐셜이 뭐 이런 식으로 조밀한지 아니면 좀 듬성듬성한지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이 미분값이 기울기의 그 차이가 난다 이제 이런 거죠.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그 x축으로 어떤 변화를 줬을 때 파이 값의 변화가 오는 것을 이제 편미분 이렇게 표현을 하죠. 그래서 뭐 아까 말한 대로 이 표에서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변화했을 때 파이 값이 얼만큼을 변화했는지 요거는 이제 x축을 따른 거고요. 그리고 y축을 따라서도 또 이렇게 지점에 y축에 이제 dy만큼 변화를 줬을 때 파이는 얼만큼 변화하는지도 우리가 어떤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걸 얻었는데 이게 1이었다. dx를 1만큼 움직이니까 d파이도 1만큼 움직였다고 그러면은 1분의 1이니까 기울기는 1이 나오겠죠. 또 만약에 그 지점에서 우연히도 dy를 1만큼 움직였더니 비율상 d파이도 1만큼 움직였다면 기울기는 1이 나옵니다. 그래서 x쪽으로도 기울기가 1이고 y쪽으로도 기울기가 1인 상태의 지점이 있을 수 있죠. 또는 여기는 이제 1하고 0.5 해가지고 값이 2분의 1이 나오는 지점, 또 그 지점에서 여기는 1분의 2가 나와가지고 2가 나오는 지점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면은 요 지점에서 이렇게 나온 거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묶어 볼 수 있고, 또 요 다른 지점에서는 아까 2분의 1하고 요런 쌍이 또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.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자면은, 그래서 그 한 지점에서 x 값을 변화시켰을 때 dx 파이 변화, 또 그 한 지점에서 y로 했을 때 파이의 변화, 이 두 가지를 딱 모으면 벡터 아닌가요, 이게? 이런 게 벡터 아닌가요? 예. 예.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제가
막 만들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좀 정리를 해 보자면,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x쪽으로의 변화율에서 얻은 숫자 하나와 y쪽으로의 변화율, 그러니까 어떤 한 지점이죠. 지금은 이제 지금 x, y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떤 뭐 숫자로서 부여된 게 아니라 그냥 기호로 우리가 전부 다 일반화해 가지고 다루고 있는 거니까 훨씬 더 나중에 예, 더 광범위하게 써먹을 수가 있죠. 여하튼 해서 하여튼 y 쪽으로의 변화율에서도 뭔가 하나를 얻는단 말이죠. 예, 그래서 그거를 일단 요거는 뭐로 나오냐면, 이것도 그냥 기울기니까 1이 됐든 2분의 1이 됐든 스칼라 값 하나가 나오는 거고요. 여기도 뭐 어찌됐든 기울기 값이 어떤 하나의 숫자가 나오는데, 요거를 아까 말한 대로 뭐 이런 식으로 꾸러미로 만들었다 그러면은, 요거는 좀 우리가 더 벡터라는 개념으로 확장을 해서 본다면은,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. 이런 걸로 한번 벡터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나. 요거가 지금 이렇게 묶이면서 숫자 두 개가 되었죠. 그래서 아까 제 주장에 벡터는 나는 숫자 두 개의 꾸러미, 또는 3차원이면 3개, 4차원이면 4개의 꾸러미를 1차 텐서인 벡터로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, 어, 그런 식으로 이런 하나의 벡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거는 또 어떤 책에는 이제 이렇게 쓰죠. 1 I hat 플러스 2분의 1 J J가 J hat, 어떻게 쓰든 그건 당신 맘, 유어 맘이고, 또 1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. 이건 뭐 나중에 뭐 표기들이 이렇게 뭐 자유자재로 자기들이 막 갖다 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거를 우리가 이 한 지점에서 벡터를 만든 거라고 해보자. 일단 해보자.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해보고, 이렇게 그럼 스칼라장에서 요걸 만드는 게 결국은 어떻게 만든 거였어요? 결국은 이런 식으로 만든 거잖아요. 라운드 x하고 파이를 이렇게 미분한 값에다가 x 단위 벡터를 하나 붙여주고, 그 다음에 y 쪽으로 편미분한 것에다가 y 값을 붙여준 거. 요게 그래서 어떤 화살표가 만들어진 거죠. 이제 이게 전부 각 지점마다 이제 화살표가 다 만들어진 겁니다. 그래서 뭐 이거를 다시 좀, 이제부터는 약간 추상적인 부분이니까 직관의 세계에서 약간 벗어나 가지고 추상의 세계로 잠깐 들어가 볼 테니까
같이 들어가 보시죠. 예. 여기서부터는 좀 가볍게 보세요.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 개로 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. 내적 형태로. 내적까지는 아니고 그냥 묶어주는 거죠. 그러니까는 이런 놈하고 이런 놈. 잠깐만 다시 쓸게요. 마음에 안 드네. 이걸 앞에다 쓰는 게 좀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. 라운드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속상하다. 공간이 모자라네. 요놈하고 요놈하고 파이를 곱한 거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요거 대신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i를 쓰거나 요거 대신에 j를 써도 되는 건데 결국 그래서 요 부분, 요 앞부분을 미분연산자 델로 우리가 표기를 해서 델 파이 하면은 신분 상승이 일어난 거다. 예. 지금 그래서 요 구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일단 이렇게 해보고 이제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어떤 이제 그 스칼라장이 벡터장이 이제 된 겁니다. 그래서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됐느냐? 내 마음대로 어떤 연산을 줘가지고 그렇게 우물딱주물딱 해도 되는 거죠. 내 마음이죠.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의 의미는 또 이거의 좀 더 활용은 점점 더 해가면 되는 거지. 예. 일단 만들었으니까. 예. 그래서 미분연산자 그리고 당연하게도 요거 당연하게도 아까 그 벡터 표기법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. 또 더하기 라운드 x 죄송합니다. 이거 빠져야 되죠. 이거 이 벡터 표기에서는 요거만 있어야죠. 그 괄호에다 묶음을 할 때는 이런 게 이제 전문가들하고 저의 차이점이죠. 어리숙한.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는 사실은 근데 좀 엄밀하게 지켜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괄호 안에 쓸 때는 요것만 알맹이만 쓰고 이렇게 더하기 콤마가 아닌 더하기로 연결된 x쪽 벡터와 y쪽 벡터로 나눠서 이제 이 합의 모양으로 쓰는 요 표기법에서는 요게 미분연산자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미분연산자를 써보세요. 그러면 요걸 쓰거나 아니면은 요걸 쓰거나 아니면 대 이렇게 딱 하면 되는데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미분연산자가 벡터인가요? 벡터처럼 취급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게 연산자라서 뭔가 파이라든지 뭐라든지 와서 좀 붙기 전까지는 뭔가 완성된 미완의
내가 그 이름을 미처 불러주기 전에 그 꽃의 형태이고 와서 파이가 와서 딱 붙어서 꽃이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나한테 와서 꽃이 되듯이 이게 벡터장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상태죠. 뭔가 참 이게 예, 미묘해요. 그렇습니다. 음,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되고 요거를 조금만 더 음미를 해볼게요. 음미를 해본다면 뭐냐? 아까 설명한 대로 몇 번 반복했지만은 요 표에서 내가 어느 지점이든 x 쪽으로 dx를 부여를 움직여 봤을 때 파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기에다가 딱 그 크기를 x 쪽으로 이제 성분으로 쓰고 이 지점에서 y로 이렇게 딱딱딱딱 움직여 봤을 때 dy만큼 움직여 봤을 때 나오는 기울기를 y쪽 성분으로 써서 그래서 이제 그 xy 평면에 이제 벡터장으로 우리가 다 활용을 하는 건데 아까도 이 2차원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 표나 아니면 로 데이터를 보고서도 우리가 미분을 상상을 하라. 그래서 이제 요 로 데이터 또는 요 표를 보고서 이런 상상까지 했어요. 한 가지 남은 게 있었죠. 등 포텐셜. 우리가 이제 등 포텐셜을 보면서도 저런 미분을 상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보면 뭐야? 등 포텐셜 그림이 나온 그림을 요거 보면은 여기에 이제 등 포텐셜을 좀 그려봤는데요. 요거를 미세하게 들어가 볼 거예요.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집요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. 집요함주의. 집요합니다. 대략 그렸는데요. 일단은 한 요쪽 지점에서 한 군데 샘플을 뜯어서 보고 또 한 요쪽 지점 정도에서 한번 샘플을 뜯어서 보고 또 한 요쪽 지점 정도에서 한번 샘플을 뜯어서 보겠습니다. 미분 연산자를 스칼라장에 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등 포텐셜, 등고선 여기서는 온도로 알고 있으니까 등온선이 되겠죠. 그 관계를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이제 요건데요. 요 부분에서 등온선이 대략 지금 요 정도 기울기로 가네요. 그런데 요 정도 기울기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아주 최신 현미경으로 쭉 겁나게 확대를 했다고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미분 dx, dy부터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 뭐라 그랬죠? dx만큼 이 정도 폭을 딱 봤을 때 그때 이 등원선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. 만약에 여기가 이제 이 같은 등원선인데 더 같은 온도들이 더 조밀하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.
조미라인가? 그러면은 같은 지점에서도 같은 길이에서 훨씬 많은 그 등원선 라인이 개수가 지나가죠. 그래서 여기서는 라운드 x, 라운드 파이가 이 경우라면은 예를 들어서 한 1 정도였다면은 이 경우라면은 2나 뭐 3까지도 눈대중으로 봤을 때 나오겠네요. 그래서 아까 강조드린 것처럼 그 지점을 아주 딥 다이브 인투 그래픽 해가지고 그 아주 세밀하고 미소 분야까지 내가 앤트맨이 돼가지고 들어갔다고 보잔 말이죠. 그렇게 봤을 때 이 등원선이 이런 식으로 펼쳐진 것과 등원선이 아주 조밀하게 된 것은 라운드 x, 라운드 파이 미분값에서 차이가 분명히 날 겁니다. 마찬가지로 색깔 좀 올려볼까요? Y 쪽으로도 한번 쭉 보면은 여기는 또 뭐 몇 개 안 들어가죠. 여기는 많이 들어가잖아요. 네. 그러면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미분 연산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d파이 값이 뭐 이런 경우는 1 간단하게 뭐 요 정도 써진다면은 여기는 이런 식으로 더 훨씬 크기가 방향은 뭐 비슷한데 방향은 같은데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결과적으로 나온 벡터는 차이가 크게 난다는 거죠. 졸려. 갑자기 졸리네. 자, 졸리지만 이어서 이쪽 파트를 한번 다시 볼 거예요.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는 좀 이렇게 누웠네요. 여기서는 저 뭐 이게 조밀하냐 아니냐 비교를 보지는 않을 거고요. 여기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X쪽 방향과 Y쪽 방향의 차이예요. 이제 뭐 요쯤에서 봤다고 해야지. 여기서 봤다고 해야겠다. 네. 그래서 보면은 이게 X쪽으로는 여기서 움직여 보면은 이 정도 움직여 보니까 DX를 움직여 봤더니 뭐 몇 개 안 걸쳤어요. 근데 Y쪽으로 대박. Y쪽으로 DY 움직여 보니까는 등원선이 엄청 많이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경우는 라운드 X, 라운드 파이가 이 지점에서는 0.1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게 나오고 라운드 Y, 라운드 파이는 여기서는 5, 7 이렇게. 그래서 이런 식의 아주 가파른 그런 이제 결과적으로 좀 비유가 좀 그런 하여튼 그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여기하고는 다른 방향의 벡터가 나온다.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막 누워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요 지점에서 보면은
x축으로는 dx로는 등원선이 굉장히 많이 잡히지만은 y로는 또 적게 잡혀요. 그래서 요 결과적으로 생성되는 벡터가 이렇게 상당히 누운 형태가 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. 합리적인 의심. 이런 데에서 대략 한 45도 정도 지운 것 같아요. X쪽이든 Y쪽이든 그 변화율이 1, 1씩 나오는 정도, 뭐 3, 3이든 1, 1이든 요런 데에서는 결과적으로 생성된 요 벡터, 그러니까 그게 델 파이, 이걸로 나온 요 벡터가 이런 식, 또는 이거는 크기가 크니까 이런 식 나올 것 같고, 여기서는 왠지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고, 요거였죠. 요 지점에서는 많이 좀 누울 것 같고, 혹시 얘랑 직각 아니야? 이렇게? 이거 직각 아닐까 혹시? 어떠세요? 직각일까요? 아닐까요? 이 그림만 보고 이제 한계 직관적으로 가는 데에는 극한까지 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다 이렇게 그려지는 것까지는 이제 그림으로 어느 정도 유도가 됐는데, 실제로 이게 이 등 포텐셜 그 곡선에 말하자면 이게 접선이죠. 그 지점에 접선하고 수직을 이룰까, 쭉 부분별로 딱 떼가지고 생각을 해보면, 상상을 해보면 좀 그럴 것 같아요. 이게 이렇게 세워졌으면은 이쪽에서 변화율, 이쪽에서 변화율이 차이가 좀 나면서 이게 벡터를 생성해 봤을 때 그럴 것 같고, 또 요 가운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쪽은 이렇게 섰었는데, 이게 직각인지 아닌지는 이거는 뭐 직관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죠. 그럼 뭘로 확정하겠어요? 이 추상의 세계, 수식의 세계에서 다행히 어렵지 않게 증명이 됩니다. 그게 그 증명이 되는 게 수리물리학책 보아서,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물리나 수학 관련 책은 거의 2009년도 이종필 박사님 강의 때 그때 교재로 썼던 걸 구입한 게 대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게 보아스라는 분이 쓴 보아스라고 불리우는 책인데, 또 양대산맥이 이제 수리물리학의 아프켄이라고 있다고 하는데, 이제 그거는 좀 더 어려운 쪽이고, 요거는 좀 더 쉽게 풀이한 쪽이라서 이걸 교재로 했다고 하세요. 그래서 여기에 6장에 벡터 해석 나온 부분, 그 부분에 이제 보면은 방금 말한 요 접선하고 지금 요 방향도 함수인가, 이게 이름 까먹었네. 하여튼 그 델파이로 나오는 요 벡터하고 수직을 이루게끔 짜여져 있는 게 나와요. 여기까지입니다. 여기까지인데, 나중에 이제 이게 그 일반 상대성 이론 하다 보면은 구분 시공간의 좌표계를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.
그 구분 시공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데카르트의 그 좌표계, 카르테시안 좌표계로는 구분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? 못하죠. 근데 그때 요게 또 나옵니다. 왜 나올까요? 힌트는 요 온도 대신에 요 등 온선 대신에 이게 동일한 그 구분 지점에 시공간이 구분 지점들의 동일한 그뭐 x면 x, y면 y 그 동일한 레벨들을 다 이은 등 좌표선면 뭐 그런 거로 대치를 하면 쇽 바꿔주면 이게 똑같은 원리로 각 지점마다 이런 벡터들이 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. 그런 거를 또 기저의 하나로 씁니다. 그러니까 기저의 하나로 쓴다는 말은 이제 기저가 자연 기저도 있고 역 기저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. 코베리언트, 콘트라베리언트, 하여튼 그래서 그거는 뭐 복잡한 이야기니까 나중에 하고요. 다만 중요한 거는 여하튼 이게 구분 공간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에도 이용이 된다. 이제 뭐 그거죠. 그래서 이거 모르면 진도를 나갈 수가 없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공부를 해보세요.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스칼라장이나 벡터장을 그리는데 꽤 도움이 될 겁니다. 예를 보자면은 이건 이제 복습 모임 할 때 2016년도 12년도쯤인가 하여튼 그때에 위지안에서 이제 같이 공부할 때 제가 한번 발표를 했던 건데요. 같이 살짝 보시면은 역시 여기 ABC 벡터를 이렇게 묶음으로 콤마로 써 놓은 것은 기저 IJK의 플러스 형태로 상상할 수 있다. 그래서 X축의 벡터, Y축의 벡터, Z축의 벡터 세 개의 합성, 3차원적인 합성에 의해서 하나의 긴 온전한 벡터가 나오는 형태로 이렇게 표기가 가능하다. 그렇다는 거고요. 2번은 그냥 이따 아직 언급이 안 된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, 요걸 보면은 요게 아까 그거죠. X축으로의 변화율을 에다가 기저를 붙여주고 플러스 Y축으로의 변화율 에다가 제1 붙여준 형태 여기 미분 연산자에다가 파일 스칼라 값을 딱 가했더니 벡터가 나왔네. 파이 딱 이제 들어가 주면은 아구가 딱 맞죠. 벡터가 나왔네. 이제 그런 거고, 여기도 이제 그 아까 예에서처럼 등원선들이 딱 그려지죠. 등원선들이 이렇게 쭉 그려지고 거기에서 요런 거 델 파이를 쭉 구해보면은 이런 화살표들이 나올 거다. 변화율이 급한 데는 긴 화살표, 듬성듬성 이렇게 있는 데는 짧은 화살표, 이렇게 해서 나올 거다. 그래서 이게 이제 벡터장이 된다. 근데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요 접선하고 델 파이가 수직이 될까? 될까? 직관적인 그냥 감 플러스 나의 기원, 바람으로는 직각이 될 것만 같아요. 그래서 그 증명은 아까 말한 그 책에 있는데 한번 뭐 이 사이트에도 제가 어디든 그 책을 찍어서 올려놓은 것 같은데
하여튼 그 찾아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, 그거는 기회가 되면은 다음에 한번 또 같이 해보죠. 그렇고 이제 3차원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. 그래서 이번에는 방 안에 방 바닥만 본 게 아니라 온 방에 이제 공기의 온도를 이제 뭐 이렇게 쭉 만약에 쭉 본다면은 3차원적으로 숫자들이 막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? 이것도 스칼라장이죠. 그래서 이제 이 스칼라장 파이는 x, y, z 세 개의 독립 변수로 구성이 된 스칼라장 되것입니다. 그럼 여기도 온도가 같은 부분들을 쭉 연결하면 뭐가 나올까요? 여기서는 선이 나왔지만 여기서는 면이 나오고, 아마도 이거는 뭐 이제 온도니까 우리 상상에 구가 나온다고 해보죠. 중앙부터 이렇게 쭉 온도가 퍼져나가는 걸로 생각을 했을 때 양파 껍질처럼 똥똥똥똥 동심 구들이 쭉 형성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등 포텐셜이 나오는 이 구들이 있을 거고, 거기에는 또 이런 접평면들이 지점마다 생길 건데요. 역시 여기에서는 미분을 세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. X방향, Y방향, Z방향. 아까 말한 대로 그 등 포텐셜들의 밀도 몇 개가 들어가느냐, X축, Y축, X축, Y축, Z축 이렇게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각각 그 비율들을 가지고 또 기저를 X, Y, Z, I, J, K를 부여를 해주면은 요런 하나의 지점마다 벡터가 나오겠죠. 그래서 이 3차원 공간에 이제 쭉 벡터가 부여된 벡터장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거고, 이 저평면에 대해서 이게 수직일까?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, 아까 그 저 책에서 계산을 따라가 보면 수직이다. 네. 지금 확인하진 않지만 수직이다.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여기까지 하죠. 그리고 좋아요, 구독하기 누르지 마세요. 다음, 안녕.